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단세무회계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굉장히 오랜만에 읽어드리려고 여러분 찾아뵙는데요. 저를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 여름은 굉장히 힘든 그 여름을 보내서 지금 제가 이제 목 갑상선암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전같이 이제 완벽하게 재현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한 80~90%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하고 적정한 그런 세금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송애경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내용은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주택 등의 겸용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그 겸용주택 중에 일정 부분의 용도 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할 때 과연 거주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를 갖고 법을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사실관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면요, 이 지리자는 2014년 1월에 부산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이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2018년 2월 이 지리자는요, 당의 A 토지 위에 B 겸용주택을 신축을 합니다. 1층의 단독주택 90제곱미터, 그리고 1층 이제 그 단독주택 옆으로 근린생활시설 5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층 그 건물인데요. 이 중에 일정 부분은 주택, 그리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겸용주택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당의 부산 기장군인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2020년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에 사용하다가 상가로 사용하는 그 임차인이 전체 이제 근생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다시 1층의 전체를 이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리자의 지리 내용은요,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다시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다시 변경할 때 상가에서 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한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이때 그 거주 요건을 적용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리 내용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는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살펴보실 관계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자 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라든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는 관계가 없이 세법에서는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내용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우리가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열로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가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출력한 주택,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좀 이따가 시행령 154조에도 보시고요. 남옥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대출 취득한다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89조의 부연 설명이죠. 이어서 살펴보실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입니다. 자, 같이 잘 보시면요, 1항에서는 법 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89조 제1항 3호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함은 1세대가 양도는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하나의 주택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만일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거주자 신분에서 이제 당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이러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3년입니다. 또한 취득 당시에 당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 또한 2년 이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즉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 그러면 그때는 2+2 2년 거주, 2년 보유 조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우리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도 단서 규정이 있는데요. 한 세대가 양돌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 2호, 3호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이어서 살펴볼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나온 규정인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거주기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입니다. 1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을 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그 기간 중에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주기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이어서 2호에서는요. 주택이라든가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우리가 공치법에 의한 협의매수라든가 수용, 그 밖에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라든가 다음으로 남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하는 경우 이때에도 출국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단서조항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이어서 다목에서는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라든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도 출국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보유해야 되고 출국일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2년 이내에 양도해야만이 우리가 거주기간이라든가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3호에서는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우리가 기획재정령으로 정하는 그 사유, 취약이라든가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이라든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역시 거주기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어서 5호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계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한 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 상태여야만이 우리가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어서 자 154조 2항입니다. 제1항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적용을 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 기간은 다음표의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해당 사례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하기 위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 그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인 경우 전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 진구, 수영구 그리고 기장군 있잖아요. 기장군 같은 게 사례 얘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기타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요. 자, 3항 법 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만약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을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인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원칙은. 하지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이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이때 주택만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4항 제3항 단서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자, 8항 한번 보실까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을 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통산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로 혹시나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중에 자연적인 재해 등에 의해서 소실이 되거나 무너진다거나 노후 등으로 인해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을 해줍니다. 2호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이제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을 해줍니다. 이어서 3호에서는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있는 그 보유한 기간을 통산을 해줍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내용은요. 부칙인데요. 대통령령 제28-293호입니다. 2017년 9월 19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칙을 살펴보셔야 될 그 이유는요. 이 부칙, 즉 대통령령으로 이제 공포된 이 부칙을 기준으로 우리가 양도하는 그 주택의 거주기간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즉 법의 적용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을 하고 그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그 잣대를 기준에 정해주는 그 기준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2017년 9월 19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자, 2조에서가 1세대 1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항 제15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한다. 우리가 앞서 시행령 154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8항 3호의 개정 규정이 있었잖아요. 2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즉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어떻습니까? 거주기간이 2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2년 요건, 거주기간 2년은 이 2형 공포일이죠. 시행일인 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3호의 개정 규정 및 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1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다 그러면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든 소재하지 않든 이때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을 하지 않고 보유기간 2년만을 충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어서 2호에서는 2017년 8월 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계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때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즉 거주기간 2년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한 세대가 그 계약금을 지급한 그 지급 시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즉 여러분 무주택자라 그러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계금융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때 무주택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전규정 즉 거주기간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지만 2형 시행 전, 즉 2017년 9월 19일 이전에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에도 한시 규정으로 어떻습니까? 종전 규정에 의해서 거주기간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부칙으로 나온 대통령령 제28-293호 자, 시행일이 2017년 9월 19일이죠. 9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같은 조 8항 3호의 개정 규정이 2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부분도 적용을 하는데 이러한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든가 잘 보세요. 그리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계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이지만 단 그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때는 당해 이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즉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부득이하게 취득을 했지만 2형 시행 이전인 2017년 9월 19일 이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그때 1호, 2호, 3호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해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양도소득을 적용을 할 때 비과세 규정은 종전 규정이 보유기간만을 충족을 했다 그러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세법을 봤으니까 이제 건축법 등의 규정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건축법 제2조 1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3호에서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법 제19조에서는 용도 변경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항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2항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위에서 상위로 갈 때 그 용도를 변경을 할 때는 이제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되는 그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항에서는 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한 건축물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1호 자동차 관련, 2호 산업 등, 그리고 3호 전기통신, 그리고 4호 문화 및 집회시설. 자, 이어서 보시면 5호 영업시설, 그리고 6호 교육 및 복지시설, 7호 근린생활시설, 8호 주거업무시설, 9호 그 밖에 시설군이었잖아요. 우리가 썼습니까? 여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을 우리가 이제 주거 업무 시설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잖아요. 만약 당초에 이분은 이제 주거 업무 시설을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임차를 주다가 이제 임차인이 퇴거했을 때 근린생활 시설을 주거로 용도 변경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위에서 자 주거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때는 허가 대상이고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한다. 그럼 그때는 신고 대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의 관계 법령들을 근거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 번 더 보시면요, 여러분. 질의 한번 볼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4년 1월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A 토지를 취득을 하고 이제 17년 9월 이제 기장군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제 18년 12월 31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요. 18년 2월 이제 A 토지 위에 이제 비겸용주택을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에 주택 부분을 근생으로 이제 용도 변경해서 이제 임차인에게 세를 주다가 이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다시 그 근생 전부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예정인데 이때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 후 다시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시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0년 이후잖아요. 이때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이렇게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그 시점에 당해 기장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우리가 거주 요건인 2년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요. 여러분 같이 보시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지한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가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후 다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적용을 한다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즉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겸용주택을 우리가 2회 이상 용도 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그 시점에 비록 조정 대상 지역 내 해제됐다 그러더라도 이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요건을 검토할 때 반드시 거주 요건이 그 요건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일 이제 사례에서 이분이 이제 2020년에 이제 주택 부분을 이제 근생을 주택 부분으로 이제 용도 변경한다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부칙 적용을 이제 그 부칙 어떻습니까? 28293호였나요? 자, 뭐 아까 같이 보시면 자 부칙 자 28293호 맞네요. 17년 이제 9월 19일부터 이제 시행하는 이 부칙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만약 이분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시점 이후에 주택을 취득을 했잖아요. 신축을 했다는 건 어떻습니까?
주택에 대한 그 주택을 이제 보존 등기를 치면서 주택을 취득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고 나서 주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록 그 이후에 당의 부산 기장군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두 번의 용도 변경을 이제 거쳐가지고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되고 나서 이제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이 됐다 그러더라도, 이때 당의 주택을 이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양도하려고 하면 그때는 거주 기간 2년을 반드시 충족해야만이 1세대 1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요즘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강화 조치가 굉장히 더 점점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세를 목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증여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이렇게 용도 변경 등을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비과세라든가 절세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할 때에도 항상 그 법령이 용도 변경하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취득 시점에서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양도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근래에 들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이제 급변하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 당시부터 연대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역사와 같이, 주택의 역사와 같이 우리 인생의 역사도 어쩌면 같이 흘러가는데, 그 역사를 취득 시점부터 중간 용도 변경 그리고 양도 시점 이렇게 단계별로 다 거쳐가지고 그 시점마다 우리가 법령은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 개정된 법령은 과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그 부칙 규정 등을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접하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왜 부칙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법 자주 바뀌며 시행령, 시행규칙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겁니까? 또한 세법만 봐서도 안 되잖아요. 요즘 관계법령 등을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 그 외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헌법, 상법, 그리고 뭐 가구 형법도 보셔야 되는데, 정말 검토해야 될 내용도 많고요. 여러분, 사례 하나하나가 그 역사를 같이 쓴다는 그 마음으로 진짜 접하셔야지, 그래야만 이제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혹여 일 처리를 하고 나서 정말 뒤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영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이때 1세대 1득 비과세 적용을 할 때 그때 그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